예, 안녕하십니까. 그 참 입에 올리기도 힘든 그 정인이가 양부모에 의해서 양부모가 무자비한 학대에 숨진 정인이 관련해서 말입니다. 오늘 그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기발령을 하고 조치를 했죠. 경찰들을 조치를 하고 또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잡한 마음에 경찰에 대한 불신, 지금 올해 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서 경찰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 개시권, 종결권도 가지게 됐고 공룡경찰이 됐다고 하죠. 이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도 않고 국가경찰, 자치경찰 이렇게 쭉 나눠서 굉장히 권한도 강해지고 규모도 커졌는데 저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에 발생을 한 이 문제가 이제 뒤늦게 한 방송사에서 보도로 알려지게 돼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며칠째 가슴앓이라고 하나요? 이거 참 뭐라고 해 말을 참 하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이 양부모의 무자비한 학대로 그 16개월 만에, 생후 16개월 만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그 숨진 정인이 문제에 3번씩이나 정인이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찰에 3번씩이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소고발이 건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 정인이 양부모의 말만 듣고 수사를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 정인이가 있었던 어린이집의 그 교사, 또 의사, 정인이 양부모의 그 아는 지인도 이 정인이가 이렇게 학대받고 있다는 걸 알고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도 경찰이 양부모의 말만 듣고 무혐의 처리를 3번씩이나 했다. 지금 경찰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경찰 이 조직을 비대화하고 있다든지 이게 지금 지난해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한 그 법안에 따라서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또 앞으로 더 지금 여러 가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죠. 집권 여당에서. 이게 지금 검찰 죽이기 일환으로 진행이 되면서 집권 여당 안에서도 제대로 이 법안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지금 막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패스트 트랙에서도 그랬고.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국가수사처, 자치경찰 모든 게 지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절반도 인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렇게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부실한 법안에 의해서 지금 경찰이 공룡 경찰이 된 겁니다. 일단 검찰 죽이기가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럼 검찰과 달리 우리나라에 2200명이 있는 이 검찰과 달리 경찰은 그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일단 조직이 10만 명이 넘고요. 경찰은 일단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하는 조직이죠. 독립성이라든가 그 업무의 숙련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검찰 조직과는 완전히 다르죠. 경찰은 또 인사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경찰은 정치로부터의 중립, 독립이라든지 이걸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이 같은 공룡 경찰, 지금 경찰이 권력형 비리도 수사하겠다고 팀도 만들고 준비를 하죠. 이게 가능하겠느냐? 지금 당장 무슨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떠나서요. 이 정인이 사건에서 보듯이 업무의 전문성의 문제부터 당장 걸리는 부분입니다. 업무의 전문성을 우리 정인이 사건에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로부터의 독립, 정치에서 휘둘리는 부분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 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무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 건에서 잘 보았지 않습니까? 경찰 조직은 워낙 방대하고 또 그동안 이 정치권에 의해서 휘둘려 온 오랫동안 관행처럼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모든 걸 정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 검찰과 경찰에 관해서 지금 쏟아져 나온 법률안들, 지난해 패스트 트랙에서 나온 안,
지금 또 뭐 검찰을 없애자고 많은 법률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검찰을 이름도 바꾸고 뭐 공수처와의 관계 많은 법률들이 이 법률을 한동안은 정리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정권이 바뀌어도 한동안은 이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총선 때까지는. 분위기는 좀 바뀌겠지만 민주당이 의회 입법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안 잘 안 바꾸려고 하죠. 이게 지금 야당과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고 법사위에서 걸러지지 않으니까 지금 사실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부분, 이 경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공수처 법안이나 이런 많은 법안들은 지금 위헌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헌법에 없는 조직이에요. 지금. 공수처는 헌법에도 없는 조직이 지금 검찰이나 다른 모든 헌법에 있는 기관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시키면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다 줍니다. 이 뭐 서로 이율배반적이에요. 지금 자신들의 목적,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막 서두르다 보니까 윤석열을 출마 못하게 하는 이런 법안들도 지금 나오는 겁니다. 법안 발의가 되는 수준입니다. 전혀 지금 통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지금 시민들이 경찰 SNS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이런 우려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 정인이 문제, 또 이용구 차관의 그 폭행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경찰도 이제 예전과 달리 많이 바뀌고는 있습니다. 또 자세도 뭐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경찰은 기본적으로 조직의 속성상 정치로부터 독립이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숫자에서 말해주다시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국민들의 민생,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 보듯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만이라도 다시 한번 여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챙겨야 된다. 이건 뭐 정권의 문제나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민생의 차원에서 이건 챙겨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뭐 아동학대나 또 뭐 좀 내가 낸데 빽 있고 힘 있다고 해서 경찰에서 봐주고 하는 이런 건, 이게 사실 다 참 입으로 담긴 뭐 하지만 이게 후진국형 사건들 아닙니까? 이런 건들이 버젓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만은 따로 떼서 정치적인 공방하고는 따로 떼서 민생 문제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